뒤에 차 와.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40대 자영업자 하준 아빠입니다. 네, 영상을 며칠 못 찍었어요. 제가 그저께죠. 3일 전 목요일날 명지병원에 입원을 해서 금요일 이제 조직 검사를 받고 그리고 금식을 이제 하루 하고요. 토요일 오전에 이제 펫 CT라고 해서 전신을 찍는 CT가 있는데, 네, 그것까지 이제 찍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도 없었고, 중간중간 사실 병원에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링거가 이제 스웩이랑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링거가 달려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은 영상을 찍지 못하고 이제 어제 집에 돌아와서 금식을 해서 너무 배가 고파갖고, 퇴원할 때 제가 이제 미음을 먹었는데 미음 먹고 또 이제 퇴원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조금 이제 일반식을 좀 먹고, 그러니까 일반식이 지금은 거의 뭐 생고구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토마토 스프 같은 거, 네, 그리고 과일 주스, 뭐 버섯 데친 거 같은 거, 그러니까 기름이나 이런데 이제 하는 음식들은 아예 먹지 않고, 그런 이제 음식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마 이제 또 따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하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 다시 이제 운동을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병원에 이틀 있으면서 또 어떤 심경의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심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완치자들의 동영상들 영상도 보게 되고, 또 완치자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알고리즘으로 췌장암에 대한 영상이 또 뜨기 때문에 그 췌장암의 뭐 어떤 증상이라던가 안 좋은 예후 같은 것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람인지라 그걸 보게 되니까 걱정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좀 두려움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밤에 잠이 들면, 잠이 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소위 말하는 악마 천사가 싸우듯이, 한쪽에서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반대편에 또 한쪽에서는 혹시 내일 아침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좌우가 막 싸우면서 지쳐서 잠이 드는데, 결국에는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암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제가 이 암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 암을 제 몸의 일부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처럼 저도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돌아다니면 일반 다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환자인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암을 몸 안에 간직하고 같이 공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를 해야겠죠. 여지껏 저는 장사를 하고 뭐 일을 한다는 핑계로 인해 제 몸을 정말 혹사시키고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를 했다는 건 물론 이게 핑계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술 많이 마시고 기름진 음식, 또 기름진 음식 술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혼자서 아이스크림 막 먹고,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몸이 저한테 살려달라고 몇 번의 신호를 줬는데 제가 다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시한 부분은 이제는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 이제 나 무시하면 나 너 죽일 거야. 근데 제가 알아듣고 아 미안, 정말 몰랐어, 내가 미안,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앞으로 너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그게 지금 제가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 어떤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막 췌장암이 어떻고 뭐 암 4기가 어떻고 항암 치료가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그런 걱정보다는 제일 겁이 났던 거는, 보통 이제 이런 암 환자분들이 뭐 브이로그를 찍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영상 중에 최근 영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모든 걸 다 극복을 하고 잘 살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제 근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암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를 보는 와중에 암은 대사적 질환이다라는 그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 닥터조 선생님께서 하신 유튜브인데, 거기서 암은 대사적 질환이다. 그러니까 당뇨나 이런 거 같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 몸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평생 내가 치유를 하면서 같이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에 무척 사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공감을 했냐면, 보통 암 말기 환자들한테 거의 사형 선고가 많이 내려지죠. 그리고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그 분들이 아마 선택지 과정에서 항암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수술이라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제 3기와 4기 같은 경우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암 치료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사실 이제 알려진 것처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그 엄청나게 그 힘든 과정들 때문에 결국에는 또 어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의지마저 꺾이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물론 또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느낀 부분 중에, 이거를 의사들도 선택을 내려주고 결정을 해줄 수 없다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제 인생의 어떤 죽음이라는 그 선택지를 놓고, 삶과 죽음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제가 선택을 하는데, 전적으로 의사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 이거를 결정 짓는다는 거, 제 삶에, 제 인생에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죽어서도 후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치료를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암 치료를 만약에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항암 치료라는 거를 만약에 최소한이 안 된다라면, 항암 치료를 안 받을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대신 병원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암 환자들이 분명 여러 가지 이 경로나 이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기능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요법들,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간요법은 사실 검증이 되지도 않고, 물론 대체의학이 이 기능의학도 검증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학적 지식으로 어떤 논문이라든가 결과치 값을 도출해낸 부분들은 분명히 민간요법보다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받아서 자연치유를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유라는 게 무조건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또 제 와이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또 그리고 여러 제 주변의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공부하고 총동원해서 그 방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 편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엄청 편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많이 솟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지금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집 옆에 있는 그 천길을 따라서 온 게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 뒤쪽으로 좀 걸어오게 되면 약간 낮은 동산? 네, 동산 같은 게 있는데 이 안에 숲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산이 높지 않고 좀 우거지고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와봤어요. 네, 다행히 지금 시간이 5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뭐라 그럴까, 해가 이제 일찍 뜨다 보니까 어둡지 않고 그래서 날씨도 좀 선선하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네요. 경치 한번 감상해 보세요. 정말 운동도 진짜 많이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항상 또 집에 돌아오면은 그 운동할 수 있는 정말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좀 이렇게 좀 달리기를 좀 했는데 땀이 많이 났는데 많이는 아니죠. 근데 땀이 좀 났는데 진짜 몇 년 만에 땀을 흘려본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먹고 나서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땀을 좀 흘리니까 진짜 그 먹었던 게 제 몸으로 가는 에너지, 몸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운동을 많이 안 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산을 올라오는 게 한 5분, 10분도 안 올라오는 거리인데 그런 거리들조차 올라오면서 좀 숨이 차다는 느낌도 받고, 정말, 네, 이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지가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제가 진짜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40대까지는, 그러니까 30대 한 초반 중반까지는 또 사실 골프를 치면서 나름대로 골프가 운동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골프를 나름대로 좀 잘 치거든요. 그래도 80대 초반은 항상 유지하는 실력이어가지고 진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골프 잘 치는데, 그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치고 또 라운딩 나가고 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운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라운딩을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골프장 비용도 너무 비싸지고, 솔직히 그러니까 비용이 진짜 상상 못할 정도로 높아져서 나가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게. 근데 좀 뒤늦게 또 배우신 분들은 그 비싼 비용을 내고 골프를 치면서도 되게 그냥 뭐라 그럴까, 전에 이제 싸게 쳤던 그런 경험을 못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돈들이 나가서 한번 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아들한테 뭐 장난감을 하나 사줘도 좋은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골프도 어느 순간부터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과정들을 지금 제가 겪어오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불과 아직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뭐 지금 이렇게 딱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방향성은 잡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대로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야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 또 마음이 편하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살면서 그 느낌,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다라는 걸 느꼈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제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많은 거를 찾아보게 되는데, 사실 힘들고 아픈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이제 벌어진 이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을 찾아본다라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생각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1분 1초라도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만 제가 살 수 있다라는 걸, 그만큼 간절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사실 나의 가족들에게 빨리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급적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단을 받았으니까 나는 치료를 받던 아니면 엄청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걸 모든 걸 혼자 다 물론 해낼 수 있겠지만 와이프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조금씩 나눠서 도움을 받는다면은 제가 정말 저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온해져야 되는데 그 평온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상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 가시지 않는 거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빨리 이겨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는 빨리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성격이고 제가 여지껏 살아온 그런 제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 그리고 암 환자한테는 사실 뭐 이렇게 되면은 엄청 힘들 텐데, 저렇게 되면 엄청 힘들고 뭐 그럴 텐데 라는 말은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잘 할 수 있다, 확정형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잘 됐어, 무조건 잘 됐어 라는 말을 해주는 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 또 저도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아프면, 이렇게 해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대해 응급실에 가면 어떡하지, 그거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한 거를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대처일 뿐인 거지. 그 대처를 해놓는다고 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나만 더 힘들어지고 나만 그 한쪽에, 한편의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공포들이라든가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아예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암에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암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연구해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제 몸은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얘기겠죠. 여하튼 이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이 영상을 보면서도 꼭 얻어가시길 바라고, 앞으로 제가 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음식 부분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공부하게 되는 지식들, 그리고 중요한 그런 심정의 변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업로드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